이번에 네 번째 과목이 자유관리 및 관세 벌칙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제 첫 번째 챕터는 자유관리 파트죠. 예, 1번 보시면은 보세구역의 자유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예, 그래서 우선 1번은 자유관리 보세구역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관리 보세구역 역시도 관세청 정호가에 따라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죠. 예, 근데 여기서 정치한 물품은 세관장에 참여한 이와 없다는 절차 중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속기 쉬우신데요. 자유관리 보세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세관장입니다만 이런 거의 법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말장난에 속하는 개념이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받으면 세관장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지정을 받으려면 예, 세관장에 지정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지정을 내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보셨고, 다음 자유관리 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보세서가 반드시 채용돼 있어야지 그 자격 조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요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요. 다음 4번 지정을 받을 경우 이런 위치, 시설 상태 이런 거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세관장이 지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 예, 맞죠? 예, 그래서 예, 기본적인 자유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기본 정의 관련된 개념이니까 한번 보기로 쭉 훑어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권자는 예, 이런 건 뭐 그냥 쉬운 문제죠. 예, 세관장 바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일반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예, 그래서 요거는 어드바이스로 바로 보시면 되겠네요. 일반 자유관리 보세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수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 요건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당연히 우수 자유관리 보세구역은 예, 조금 더 그 개념, 지정 요건이 좀 강화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자유관리 보세구역은 예, 법규 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자유관리 보세구역이 가능해야 되고 보세함을 관리한 보세서 채용은 필수고요. 그리고 어떤 전산 시스템, 이렇게 자율적인 실시간 물품 관리가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조건이죠. 예, 그래서 예, 거기에다가 우수는 그거를 포함하고 예, AEO 공인업체여야 되고, 그리고 보세 공정의 경우는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고, 이런 것에 시스템 또는 세관 전용 화면을 제공한 보세 공장. 예, 그래서 우수관리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 요건은 두 가지가 더 낀다라는 거 구분을 좀 해놓으시고요. 예, 그래서 예, 보기 문제 보시면은 기역, 디귿, 리을 예, 이것이 일반이고 니은하고 미음은 우수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죠. 예, 그래서 구분을 해주셔서 개념 잡아놓으시고요. 다음 4번 보시면은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 신청서의 기재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예, 그래서 뭐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보세구역의 종류 명칭, 그래서 소재지, 시설 구조, 장치 물품은 뭐고, 그리고 특허 기간이고 수용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는 기본적인 요건이겠죠. 그래서 운영인의 법규 수행 능력인 등급 이런 거는 이미 세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예, 기재사항으로 넣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런 건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은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우선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는 뭐하고 그 연관이 되냐면요. 이것도 어드바이스로 바로 보시면 되겠네요. 세관장은 자유관리 보세구역에 대해서 관세 납부가 없는 경우,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보세사 의무 위반 사실 이런 것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다고 판단할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 앞에서 이미 공부하신 특허 보세구역에서요 물품 반입 정지 사유가 있었죠. 그 물품 반입 정지 사유가 그대로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기억 보시면 다음의 사유로 물품 반입이 정지된 경우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특허 보세구역 반입 정지 사유에 해당됐었죠. 근데 특허 보세구역에 물품 반입 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도 되는구나. 예,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보기 중에 기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 보세구역의 물품 반입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고. 디귿, 리을, 미음 이거는 별도의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서 개념을 잡으시고 특허 보세구역의 물품 반입 정지 사유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전부 다 해당되죠. 그래서 5번이고요. 다음 6번 보시면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취소 시 의견 청취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안에 적당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지정 취소를 할 때 무조건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예, 그 청문회에 관련된 개념이죠. 그래서 청문회가 아니고 청문을 실시하는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관장은 이런 걸 지정을 취소를 발생하여 지정이 취소할 때 경우에는 운영인에 대한 이런 보호 차원에서 취소 결정이 하기 이전에 의견 청취 기회를 줘야 되며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죠. 이런 거는 별도 개념이니까 별도로 좀 이거는 암기해 두셔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7번 보시면은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에 대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혜택적 개념이겠죠. 이런 어떤 혜택적 개념이 있는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드바이스에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내국물품 반출입 신고 등에 대한 절차가 생략되고요. 그다음에 보세운송 승인 신청 절차 승낙. 그래서 보세운송 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절차 생략. 그리고 재고조사 보고 업무의 완화. 예, 그리고 운영사항의 점검 생략. 그 다음에 수입신고 전 확인 신청 생략. 그래서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화주가 확인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스스로 알아서 그런 거를 이제 확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아닌 곳은 별도로 이제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과징금 및 행정처분의 경감, 7번에 3번 보기, 당연히 이런 혜택까지는 없겠죠. 네,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어떤 혜택적 개념, 그것도 한번 쭉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 8번 보시면은, 다음 중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에 대한 절차 중 과징금 경감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건의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우선 이 우수 자율관리 보세 과징금 절차 경감 규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 반입 절차 규정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 반입 정지 사유가 아까 전에 3가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실무적으로 반입 정지를 시킨다라는 것 개념 자체가 그런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무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보세구역의 물품 반입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면 그 창고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잘 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런 걸로 어떤 법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면 실질적으로 하기 쉬운 어떤 제도를 만들자. 그게 바로 과징금 제도죠. 그래서 실제로 반입 정지 처분 대신에 요즘에는 과징금 처분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그 과징금 처분 개념 보시면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미비할 경우 반입 정지 등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동처분이 보세구역 이용장애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유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그럼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100분의 3%, 즉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지정을 받은 경우 동과징금의 4분의 1까지 그래서 금액을 경감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 규정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규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허보세 규정에 있는 거죠. 근데 특허보세 규정에 있는 그 개념에서 어떻게 거기서 말하고 있냐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동과징금의 25%, 즉 4분의 1 범위 내에서 과중하게 할 수도 있고 경감하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법 규정인데요. 그게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수한 개념으로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책정된 곳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준다? 경감 쪽으로 개념을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3% 4분의 1까지 경감. 근데 이거는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일반적인 특허보세구역 개념에서는 어떤 개념이 성립된다? 4분의 1만큼 가중시켜도 되고 경감시켜도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에 9번 보시면은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반입정지에 대한 단축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안에 들어가 숫자 바른 것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고시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운영인이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운영인 사용인이 이런 거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시설의 미bil,
그다음에 밀수행위 이런 게 발생하여 반입정지를 하는 경우에 기준일의 50% 범위 내에서 반입정지권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경우에도 반입정지 기간은 7일 미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수 자유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혜택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50% 범위까지는 하향이 가능하지만 아무리 하향이 된다 하더라도 7일은 넘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별도로 좀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고요.